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, 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 테드 A9이 오늘 경쟁사 대비 높은 평가 지수를 보이면서 금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테드 A9과 그리고 바이엘의 이 파키스병 치료제인 이 뱀단을 프로셀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한번 재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끄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S바이오메딕스 테드 A9이 바이엘 대비해서 높은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번 연구 대상은 5년 이상 경과한 이 파키스병 환자들에게 또 심지어 약효 소진 형성과 그리고 보부 행동 결형상 등의 부작용을 보인 환자에게 임상 1A상을 진행을 했고 12명에게 도파민 세포 치료제를 투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점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부작용이 보이지 않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이 부분 부작용은 없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유효성 측면에서 객관적인 운동 기능 점수를 보여주는 이 파트 3, MDS 파트 3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 평균 점수 중에서 12.7점을 감소해서 이 운동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만큼 효능 자체가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이 경쟁사 대비 배단의 프로셀 같은 경우 파트 3 이 평균값인 7.6점을 앞서 나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치로 나아갔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량 환자보다 평균 점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의 모멘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왜냐? 이 저용량과 고용량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저용량 같은 경우 약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 고용량보다는 효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이 고용량보다 효능이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저용량도 이렇게 좋은데 고용량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해되셨죠? 또 오늘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. 배아주기 세포 치료제 파키스병 치료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뇌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. 이게 뇌가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중뇌가 있습니다. 근데 중뇌에 흑질이라고 있어요. 이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도파민 자체가 서서히 떨어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손이나 발이 떨리고 몸이 뻣뻣해지고 행동이 느려진다고 합니다.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였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결과가 나오죠. 장진우 개인경학과 교수님 이제 세포치료제 뇌 속에 이식한 뒤 1년 정도 추적한 결과 오늘 좀 S바이오메딕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각됐다라고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있습니다. 이제 뇌 신경 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좀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. 이제 뇌가 있고 안에가 있고 두뇌가 있잖아요.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신경들이 서로 오갑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오가는 게 이제 알파시누크레인인데 이 알파시누크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이 구간에서 신경 전달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 신경 회로를 막아가지고 이제 도파민이 여기서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파킨슨병 자체가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신경세포인 뉴런이 파괴가 되면서 이 파킨슨병 같은 이 신경퇴행성 이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빅파마 기업들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좀 많이 골치가 좀 아프다 보니까 도파민 자체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신경세포 소실에 있어서 이 줄기세포를 통해 이 소실세포를 뇌 속에 넣어주는 개념으로 현재 이제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파킨슨병 같은 경우 치료제가 아직 정확히 명확히 없습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들도 마음고생 굉장히 심하고 이 무엇보다 블록버스터 약급으로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S바이오메딕스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이며 더 나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라이선스 아웃이나 추가적으로 이 흐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를 보면 여기 보이시면 이 MDS 파트
3가 나와 있습니다. 이제 파트 같은 경우 파트 1, 2, 3, 4까지 나뉘는데 파트 3 같은 경우 이제 평가자가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야 하는 이 지시사항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즉 운동성 검사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치가 이 바이엘의 블루락보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. 이 바이엘 같은 경우 임상 전에 이 라이선스 아웃 1조 2천억 1조 이상의 이런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줬잖아요. 그래서 이 S바이오 메딕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여기서 더 높은 효과를 보여준 만큼 이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주목해봐도 좋다라는 거죠. 제가 이제 S바이오 메딕스 주주님들하고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. 이 S바이오 메딕스 현재 이 파킨슨병을 만드는 교수님 또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파킨슨병 치료제 무조건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렇게 좋은 성과를 보여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 또한 현재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이 베스트인 클래스의 약물을 입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세포가 블루락보다 많고 저용량 기준 환자를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는 이 동사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. 왜 세포 수가 더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블루락의 중중도 환자 점수가 더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S바이오 메딕스가 좀 불리하진 하지만 이 판단하기에 있어서 좀 약간 효과는 굉장히 좋았다. 파트 3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만큼 추후 고용량에 대한 부분과 또 추가로 나올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곧 이 IR이 다가오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글로벌 환자 수가 굉장히 큽니다. 2029년만 가도 15조 원의 이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블록버스터 약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S바이오 메딕스의 기대감을 크게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 내용을 같이 함께 보신다면 오늘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습니다.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도세도 강하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런 흐름에 따라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가 완전 추세를 깬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대규모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만큼 현재 이렇게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가 우리가 주식을 해보셨다라면 이런 경험 많잖아요.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.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리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거나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이 가는 대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S바이오 메딕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건 맞지만 현재의 재료 소멸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재료가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곧 제가 말씀드렸던 이 IR 개체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느껴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적인 재료 소멸이 아니고 추세를 이탈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보시면 21선 제가 이 구간의 지지라인 저번 영상 죠 매물대 겹쳐있는 라인 이 구간에서 싹 지지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구간을 깨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번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주목하셔야겠죠. 또 이 라이선스 아웃 같은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S바이오 메딕스 이 물량 소화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여부와 이 구간 깨트렸다면 만약에 이 구간 매물대가 겹쳐 있는 이 구간과 그 다음 구간으로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 이 S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